미정이 이 빵집을 운영한 지 어언 30년. 수많은 손님을 봐왔지만 한 달 전부터 나타난 그 남자만큼은 달랐다. 정확히 오후 3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중년 남자. 남자의 옷차림은 남루했다. 낡은 작업복, 때 묻은 운동화, 구겨진 바지. 하지만 그가 고르는 건 달랐다. 가장 비싼 딸기 케이크, 크림 가득한 빵, 고급 식빵. 적어도 10만 원어치는 좋게 되는 물건들을 망설임 없이 집어든다. 딸기 케이크 2개, 크림빵 10개, 식빵 5개 주세요. 무뚝뚝한 목소리. 미정은 슬쩍 남자를 관찰한다. 거친 손, 곳곳에 상처, 일하는 사람의 손이다. 계산대 앞, 남자는 구겨진 지갑에서 낡은 10,000원짜리들을 꺼낸다. 카드는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가족분들이 단 것을 좋아하시나 봐요? 미정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남자는 짧게 네라고만 답한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 무거운 봉투 2개를 든 남자가 가게를 나선다. 미정은 창밖 그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비틀거리며 골목으로 사라지는 남자. 미정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진다. 저분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저녁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건 미정. 매일 오시는 손님이 있는데 뭔가 이상해. 엄마 남의 일에 관심 끄세요. 하지만 미정은 그럴 수 없었다. 30년간 이 골목을 지키며 터득한 것이 있다.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 남자의 눈빛엔 절박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있었다. 미정 빵집 앞 동네 상인들이 모여 수군거린다. 미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다. 들었어요? 옆 동네 편의점 또 털렸대요. 이번 주만 벌써 3번째래. 슈퍼 주인 박 씨가 목소리를 낮춘다. 야채 가게 김 씨도 거든다. CCTV에 잡힌 남자, 작업복 입고 있었다던데. 요즘 이 동네 누가 작업복 입고 다니는지.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오후 3시에 그 남자가 떠오른다. 그날 오후 3시, 남자는 여느 때처럼 나타났다. 하지만 미정의 시선은 예전과 달랐다. 남자의 낡은 작업복, 초라한 행색, 현금만 고집하는 모습,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인다. 딸기 케이크 2개, 크림빵 10개. 남자의 주문을 받으며 미정은 손이 떨린다. 저 빵들을 정말 가족에게 주는 걸까? 혹시 훔친 돈으로 사는 건 아닐까? 계산대서 남자가 꺼낸 돈을 유심히 본다. 구겨지고 낡았지만 이상한 점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남자가 나간 뒤 미정은 고민에 빠진다. 30년간 이 골목을 지키며 쌓아온 직감. 사람을 보는 눈. 그 남자의 눈빛은 범죄자 같지 않았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말도 무시할 수 없다. 저녁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미정 씨, 그 남자 조심하세요. 혼자 계시는데 현금 많이 두지 마세요. 모두가 걱정 어린 충고를 건넨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편은 불편하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게 옳은 일일까? 밤 미정은 잠 못 이루고 뒤척인다. 머릿속엔 남자가 무거운 빵 봉투를 들고 사라지던 뒷모습이 맴돈다. 저 빵들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다음 날 새벽 미정은 결심한다. 오늘은 따라가 봐야겠어. 오후 2시 30분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친다. 남자가 올 시간 3시가 다가온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는 미정. 창밖, 멀리 남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미정의 아들 준호가 빵집에 들어선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본 준호는 결심한다. 직접 그 남자의 정체를 밝혀내기로. 오후 2시 50분, 준호는 빵집 맞은편 골목에 숨어 기다린다. 10년간 형사로 일한 경험, 미행은 자신 있다. 정확히 3시, 남자가 나타난다. 빵집에 들어가고 10분 뒤 무거운 봉투 2개를 들고 나온다. 준호는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간다. 남자는 골목을 빠져나가 주택가 뒷골목으로 향한다. 녹슨 철문 앞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세워져 있다. 남자는 빵 봉투들을 오토바이에 조심스럽게 싣는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다. 준호는 재빨리 택시를 잡는다. 저 오토바이 따라가 주세요. 부산 외곽으로 향하는 길. 도심을 벗어나 점점 허름한 풍경이 펼쳐진다. 폐공장, 빈 건물, 사람 기척 없는 거리. 20분쯤 달렸을까? 남자의 오토바이가 낡은 3층 건물 앞에 멈춘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은 깨진 곳도 있다. 남자는 빵 봉투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1층 로비, 어둡고 곰팡이 냄새가 난다. 계단을 올라가는 남자의 발소리. 그때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 와, 오늘은 딸기 케이크다. 아저씨 왔다. 아이들의 목소리.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이런 외딴 곳에 왜 아이들이? 준호의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설마, 유괴, 인신매매, 최근 강력계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외곽 지역을 이용한 범죄 조직. 준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동료 형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수상한 건물 발견. 아동 관련 사건 가능성. 위치 전송. 건물을 한 바퀴 돈다. 뒷문, 비상구 모두 확인한다. 2층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 아이들 웃음소리는 계속 들린다. 저 남자, 대체 정체가 뭐지? 준호는 건물을 감시할 위치를 잡는다. 담벼락 뒤에 숨어 망원 렌즈로 건물을 촬영한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30분쯤 지났을까? 남자가 빈 봉투를 들고 나온다. 표정은 무덤덤하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인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사라진다. 준호는 건물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2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 거기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다. 준호는 멈춰선다. 미정의 손은 경찰서 전화번호 위에서 머뭇거린다. 아들 준호는 신고하라고 재촉하지만 62년 인생의 직감이 그녀를 망설이게 한다. 오후 2시 45분,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케이크를 준비한다. 오늘은 반드시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손은 떨리지만 눈빛은 단호하다. 3시 정각, 남자가 들어선다. 어서 오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떨린다. 남자는 여느 때처럼 주문한다. 딸기 케이크 2개, 크림빵. 잠깐만요. 미정이 남자의 말을 끊는다. 남자는 고개를 든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죄송하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 빵들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침묵. 남자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냥
필요해서요. 한 달 넘게 매일 오셨잖아요. 저도 30년 장사했는데 이런 손님은 처음이에요. 남자는 시선을 피한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문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됐습니다. 남자는 돈을 내려놓고 봉투를 집어든다. 서둘러 나가려는 순간 미정이 다시 말한다. 제 아들이 어제 당신을 따라갔어요. 외곽 건물까지. 남자의 발걸음이 멈춘다. 천천히 돌아보는 얼굴,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선다. 미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저녁 7시 미정은 가게 문을 닫는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 집으로 가지 못한다. 골목을 걷다가 공원 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한다. 그 남자다. 미정은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본다. 남자는 벤치에 앉아 빵 봉투를 꺼낸다. 하나둘 사람들이 다가온다. 노숙자들이다. 오늘도 오셨어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남자는 묵묵히 빵을 나눠준다. 딸기 케이크는 한 할머니에게, 크림빵은 젊은 청년에게. 모두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인다. 천천히 드세요. 내일도 올게요. 남자의 목소리, 처음으로 따뜻함이 묻어난다. 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모든 게 이해되는 순간이다. 남자가 자리를 떠고 노숙자들도 흩어진다. 미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 미정은 공원에서 목격한 장면을 잊을 수 없다. 다음 날 그녀는 남자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한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오후 3시 남자는 어김없이 나타난다. 하지만 오늘 미정의 눈빛은 다르다. 의심이 아닌 이해의 눈빛이다. 어제 공원에서 봤어요. 남자의 손이 잠시 멈춘다. 미정이 계속 말한다. 노숙자분들에게 빵 나눠주시는 거요. 제가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고 의자에 앉는다. 처음으로 방어막을 내려놓는 모습이다. 15년 전 저는 서울에서 제법 이름 있는 제빵사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하다. 유명 호텔 베이커리 총괄 셰프였죠. 아내와 딸 행복했습니다. 딸아이는 제빵을 좋아했어요. 매일 아빠가 만든 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날도 딸과 함께 빵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믹서기 사고가 났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서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아내는 쟤를 원망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헤어졌고 저는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어요. 5년간 술로 세월을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공원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보호시설에서 나온 12살 소년이었어요. 배고프다고 빵 하나만 달라고. 남자의 눈빛이 변한다. 그 아이 눈빛에서 제 딸을 봤습니다. 그날부터 정신 차렸어요. 다시 빵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아이가 있는 보호시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받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모두 제 딸 같았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빵밖에 없었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래서 매일? 네. 보호시설 아이들 15명,
그리고 노숙자분들. 제 손으로 만든 빵으로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왜 좋은 빵만 사가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 아이들은 상처가 많습니다. 세상이 준 건 상처뿐이에요. 최소한 제가 주는 건 최고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일어서며 말한다. 폐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다른 빵집을. 아니에요. 미정이 남자의 손을 잡는다. 내일부터 제가 직접 구워드릴게요. 더 좋은 재료로 더 정성스럽게. 남자의 눈가가 붉어진다. 미정빵집에 동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미정은 남자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결심했다. 의심과 오해 대신 진실을 나눌 시간이다. 다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슈퍼주인 박 씨, 야채가게 김 씨, 정육점 이사장, 약국 황 선생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남자를 바라보던 사람들이다. 미정은 남자의 과거, 딸을 잃은 아픔, 그리고 보호시설 아이들과 노숙자들을 위한 선행을 차근차근 설명한다. 우리가 그분을 오해했어요. 범죄자가 아니라 천사였던 거예요. 슈퍼주인 박 씨가 먼저 입을 연다. 나도 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네. 부끄럽소. 약국 황 선생이 안경을 벗으며 말한다. 그럼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소? 그분 혼자 다 하시게 둘 수 없지. 야채가게 김 씨가 맞장구 친다. 맞아요. 나는 신선한 과일이랑 채소 기부할게요. 아이들 영양도 챙겨야죠. 난 고기랑 계란 보내겠소. 정육점 이사장이 말한다. 우리 약국에서 비타민이랑 구급약품 지원하겠습니다. 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날 오후 3시 남자가 빵집에 들어선다.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빵 봉투 옆에 과일 상자, 고기 꾸러미, 생필품들이 가득 쌓여 있다. 이게 무슨? 미정이 환하게 웃는다. 동네 분들이 보내신 거예요. 아이들과 어르신들께 전해주세요. 남자는 말문이 막힌다. 손이 떨린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남자의 트럭에는 빵뿐 아니라 온 동네의 마음이 실린다. 보호시설, 시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품들을 받는다. 오늘은 이게 다 뭔가요? 동네 분들이 아이들을 위해 보내신 겁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든다. 15명의 아이들 모두 상처받은 과거를 가졌지만 오늘만큼은 눈빛이 반짝인다. 와, 딸기다. 고기도 있어. 아저씨, 이거 다 어디서 났어요? 남자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다. 착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서 왔단다.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저씨, 우리도 나중에 커서 저런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남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당연하지. 너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일주일 후, 미정 빵집 앞에 현수막이 걸린다. 함께 나누는 우리 동네, 따뜻한 빵처럼.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나눔센터다. 매주 토요일 상인들이 모여 물품을 모으고 아이들을 초대한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전화한다. 엄마가 또 일을 벌이셨어. 근데 이번엔 정말 멋진 일이야. 보호시설 아이들이 빵집을 방문한 날 온 동네가 들썩인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운다.
남자는 미정에게 조용히 말한다. 감사합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어요. 뭐요? 희망이요. 미정 빵집, 토요일 아침 8시.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연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온다. 보호시설 아이들 15명,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다. 애들아, 이분이 바로 강민수 셰프님이시다. 미정이 남자를 소개한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수를 바라본다. 서울 유명 호텔 출신 제빵사라는 사실을 안 아이들은 웅성거린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이곳에서 제빵을 배울 거예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손 들어볼까요? 15개의 손이 일제히 올라간다.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좋아요. 그럼 기본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 수업, 밀가루 반죽부터 시작한다. 14살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셰프님, 저도 나중에 빵집 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할 수 있고 말고. 내가 원한다면 뭐든 될 수 있어. 아이들의 손에서 빵이 만들어진다. 처음엔 삐뚤빼뚤하지만 민수는 인내심 있게 가르친다. 딸에게 그랬던 것처럼. 천천히 반죽의 목소리를 들어봐. 언제 반죽되었는지 알려줄 거야. 16살 수진이는 처음으로 집중하는 법을 배운다. 부모의 학대로 ADHD 진단을 받았던 아이가지만 빵 반죽 앞에서는 2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 있다. 선생님, 저 이거 너무 좋아요. 민수는 수진이의 작품을 들어 올린다. 완벽해. 넌 재능이 있어. 한 달이 지났다. 아이들의 실력은 놀랍게 늘었다. 미정은 주말마다 빵집을 아이들에게 개방한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 오고 아이들이 만든 빵을 산다. 이거 진짜 애들이 만든 거예요? 우와, 맛있는데요? 칭찬 한마디에 아이들은 세상을 얻은 듯 기뻐한다. 태어나 처음 받는 인정이다. 어느 토요일 민수는 아이들 앞에서 특별한 발표를 한다. 다음 달부터 제빵 자격증반을 운영합니다. 원하는 친구들은 도전해 보세요. 12명의 손이 올라간다. 석 달 후 첫 합격자가 나온다. 지훈이다. 합격증을 받아든 지훈은 펑펑 운다. 저, 이제 꿈이 생겼어요. 제빵사가 되고 싶어요. 민수도 함께 운다. 15년 전 잃어버린 딸, 그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다. 미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혼잣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해. 보호시설 시설장 신미숙이 빵집을 찾아온다. 강 선생님, 아이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자존감도 생기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저도 변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1년 후 지우는 미정 빵집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한다. 수진이는 제과학교 진학을 준비한다. 나머지 아이들도 각자의 꿈을 향해 걷는다. 동네 사람들은 이 변화를 목격한다. 의심받던 남자가 아이들의 멘토가 되었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희망을 찾았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미정에게 말한다. 제 딸이 살아있다면 이 아이들 같았을 거예요. 딸분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멋진 일하는 거. 민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서연아, 아빠 이제 괜찮아. 내가 보내준 아이들이 아빠를 살렸어.